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죠. 나스닥 지수가 한 3.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6.8% 내리는 등 주요 AI 반도체 쪽이 일제히 내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본장에서도 12% 넘게 빠졌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이 시간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의 박강호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강호입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차치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2022년 10월 7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낙폭이 제법 크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AI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패러다임이 IT 산업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작년에 감산, 그다음에 올해 회복, 거기에 이제 AI라는 신기술과 뒷받침이 되면서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이 트럼프에 대한 제재권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만이나 한국에 대한 이제 관세, 여러 가지 어떤 세 부담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요인을 조금 더 확대시켜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AI의 어떤 주가 상승이 상당히 높았는데, 국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대비 상당히 더디게 올라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대한 주가 조정에 좀 빌미를, 불확실한 요인이 좀 줬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갑자기 2분기 실적이 들어오면서 이제 알파벳이나 테슬라 등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예상보다 부진한 부분이 또 주가 조정의 좀 빌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이제 3분기, 4분기는 IT 반도체 중심으로의 어떤 실적 회복은 진행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전방 산업인 전통적인 AI 말고 PC, TV,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좀 4분기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비수기로 들어가고 보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4분기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약할 거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도체가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 돼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범용 쪽에 반도체인 디램 쪽이 약간의 공급 부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하반기와 내년도 이후에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반도체 언행은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올해가 큰 폭 개선되고 내년에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걸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반도체는 매력인데,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과 또 미국 빅테크들의 조정,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더 가져봐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5조 4,685억 원, 6년 만에 처음으로 또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재진입을 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아주 큰 폭의 상회는 또 아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AI 반도체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0% 매출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HBM 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한다. HBM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하이닉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는 컨센서스 대비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초에까지는 2분기 영업이익을 6조 원 정도 넘어설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소 조금은 내려온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입장에서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용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HBM이라는 생태계로 본다면은 현재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주도적인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3분기 후반부터는 이제 8단을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제 12단까지도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 하이닉스의 유상을 고려할 경우에는 많은 물량을 하이닉스가 담당을 할 거로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실적 측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낙관적인 전망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3분기까지 HBM 8단을 생산 들어가는 거는 주가의 일정 부분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그런 영향이면은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쪽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도 12단까지 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는 분위기로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아직까지도 상승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각은 조금은 조정을 좀 불가피하지만은 내년도 그림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계속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조정 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의 박강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